반도체 부분의 그 터널 현상에 대해서 제가 시각 기술로 인해서 이렇게 그전에 이렇게 1나노다 뭐 이렇게 좀 나노수가 좀 어려울수록 전기가 밖으로 새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너무 선이 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깊이 있게 좀 파면 됩니다. 약간 더 깊이를 해가지고 파서 해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일종의 그 자체가 판이 뭐라 그럴까, 통로를 형성해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 기술을 좀 기존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파가지고 터널 현상을 해결하는, 전기가 이렇게 밖으로 흐르는 것을 해결하는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이거 상당히 고민했던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하나의 그 1나노다 그러면 이것을 나노를 갖다가 이렇게 회선을 그리면 거기다가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약간 두꺼운 부분을 여러 군데 놔준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특별히 어떤 정보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근데 터널 현상이 유난히 많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이런 거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아니면 좀 더 두껍거나 이런 것을 여러 군데 놔서 그것을 전기도 줄다리게 할 수 있어요. 그쪽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기로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회로 부분이나 기판이나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두껍게 만든 직사각형이나 어떤 삼각형이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전기 줄다리기를 통해서 전기를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쓰신다면 제 기술에 해당하고, 전기를 또 중폭하고, 이것이 전기를 일종의 중폭하고 신호를 중폭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SK 반도체 같은 데서도 제가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전 이제 그 부분에 소송하지 않는다 그랬죠. 나중에 저한테 40분 이제 문제를 일으킬 거라. 반도체 회사들마다 다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송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가신 분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1나노다 그러면 그 선이 얇잖아요. 선이 얇기 때문에 위로 한 단을 더 쌓는 거예요. 위로 한 단을 더 쌓아가지고 이런 신호를 처리하거나 전기를 신호를 처리하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위로 한 단을 더 회로를 그려서 구리를 그 하나 더 얹어주는 거, 위에다가 구리선을. 그러면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4단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드실 때는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것이 되십니다. 또는 중간에 점을 찍은 거 위에다가 다시 한번 점을 찍고 해갖고 재중폭 구조를 거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면, 구리 로맥스 4.0을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똑같은 굵기라 했을 때 보통 이게 선이 두 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선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한 선을 두 개로, 세 개로, 네 개로 똑같은, 이게 전기 중폭 구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고. 그다음에 이것을 두꺼운 하나의 선으로 합쳐주거나 이렇게 해도 원래 이 선이 얇은데 이거보다 더 두꺼운 선으로 하나로 합쳐주는, 하나로 업시켜주는, 이렇게 좀 콘덴서 겸 배터리 겸 전봇대 형식으로 해서 전기를 이렇게 중폭시켜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는 이런 그 하나로 로맥스 4.0을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이렇게 선로를 중폭시켰을 때 그 부분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가지고, 지금 이것은 그 기존에 똑같은 구리선의 굵기는 정적인 방식이고, 이거는 동적인 방식으로, 물결로 얘기하자면 잔잔하던 것이 파도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 기술 평균 이론을 따라서 평균하고자 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셨을 때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뭐 모터 부분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갔을 때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두께가 틀린, 그다음에 뭐냐면 연구자석에 여러 겹이 두 겹이나 세 겹, 여러 겹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대중소로 들어갔다. 그것도 역시
사이즈가 틀리게 해서 들어갔다. 그것도 제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회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나노에서 다시 위로 적층해가지고 회로를 그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선을 로맥스 4.0을 이렇게 둘, 셋 이렇게 올리는 이런 기술인데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깊이를 좀 더 깊이 깎아가지고 선을 아래로 1나노다 그러면 통로를 만들어주는 이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 전기 피복 만들어주는 것처럼 통로를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그럼 다른 데를 못 쓰겠죠. 뛰어넘어야 되니까 이런 기술은 제 기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비슷한 게 또 있는데 구리 방막 같은 거 나노 크기로도 되고 모든 입자 크기에 있어서 구리 방막을 인쇄 방식으로 하실 때 인쇄 방식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 하실 때 구리 방막 뿌리는 방식과 인쇄 방식 이런 부분에서 대중소 이렇게 크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전기를 흐르게 하는 이런 구조. 그래서 회로를 그리지 않고도 나노 크기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노보다 더 그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쇄 방식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뿌리는 방식이든 뭐 구리 방막 뿌리는 방식이든 인쇄 방식이든 간에 이런 기술 구조를 가졌다. 그러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 방막 자체를 이렇게 딱 왔다 갔다 대중세 연달아 배치하면 이제 구리선이 돼가지고 전기가 이제 흐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뭐 더 저장할 때 전기 저장하는 방법은 서로 입자 굵기가 같아야 됩니다. 이랬을 때 전기 저장이 되는 거. 그 안에서 미세한 선이 있어서 전기 도선이 전기선처럼 흘러야 되는 거죠. 이런 아니면 따다다닥 다 붙여놓거나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구조를 갖추면 좋겠죠. 저런 구조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뭐 신호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할 때는 동그랗게 입자 굵기가 똑같이 해서 저장을 하고 배터리 셀처럼 하나 둘셋 이렇게 입자 굵기가 똑같은 것을 옆으로 좀 떨어뜨려서 배치하고 신호선들을 이렇게 그어줘야 되겠죠. 회로로 그런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광섬유로 했을 때 광섬유로 했을 때 입자 굵기를 대중소에 틀리게 만들어서 하시면 그것도 신호선이 되어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광섬유 판으로 아예 만들어서 신호가 흐르죠. 광섬유 판으로 만들면 두께를 서로 틀리게 만들 입자의 굵기를 대중소에 했다가 이거보다 또 입자의 크기도 틀리게 이제 입자의 크기를 이제 틀리게 만든 거죠. 대중세가 그러면 서로 평균하고자 원리 때문에 흐른다고 전기 신호나 아니면 이게 신호적인 전송이나 이런 것들도. 근데 거기서 서로 굵기가 틀리게 만들어서 제 기술 구조인 로맥스 4.0에서 굵기가 틀린 구리선에 로 2개, 3개, 4개 이렇게 업시킬 때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입자 크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랍니다. 광섬유 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광섬유를 신호를 흐르게 하고 전기를 저장 매체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때 저장 매체로 사용할 때는 입자 굵기를 동일한 것을 사용하셔서 저장 매체로 사용하십니다. 광섬유를 이렇게 해서 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적층을 할 수 있게 되면 발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적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반도체에서 제가 그 상층에서 하층으로 올라가는 구조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물이 하류로 내려왔다 다시 상류로 올라가는 계단식 구조인데 이 방식으로 해서 발열을 피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이렇게 전기선이나 신호선 이것이 흐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도체를 얘기하자면 물길로 얘기하면 이게 물길이 흐르는 통로지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하류를 내려갔다 상류로 올라오는 구조인데 반도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발열 구조를 피하는 뭐 신호를 왔다 갔다 하게든지 발열 구조를 피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섬유, 합성섬유를 기판으로 해가지고 실로 뽑아서 여기다가 뿌리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하는 잉크로 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선으로 전기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나오겠죠. 또는 거기
인쇄 방식으로 전기 전도성 잉크를 인쇄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방식으로 굉장히 얇게 두 개 다 나오고요. 두 방식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걸로 그리고 나서 합성 섬유로 다시 합성 섬유나 뭐 다른 선도 괜찮습니다. PVC나 PP, 뭐 PC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저는 합성 섬유 나일론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러면 편하신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듭니다. PC 계열은 좀 너무 잘 타니까 합성섬유 나일론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렇게 동축 케이블 같은 선을 현재보다 얇게 뽑아내가지고 하나의 왜냐하면 신호선은 얇게 뽑아야지 광섬유처럼 이렇게 신호가 전달이 잘 된다고. 현재 있는 동축선이 느린 이유는 두껍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기술 구조를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과학적인 하나의 업적이죠. 다른 사람 몰랐으니까. 신호선은 굉장히 얇게 뽑아갖고 그걸 통해서 신호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두꺼운 부분을 지나다 보면 신호선은 그렇죠. 힘이 약해서 이게 이렇게 중간에 충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거리를 얼마 못 가죠. 이런 부분에 불필요한 저항을 이렇게 없애는 거. 전기선은 좀 두꺼워야 되죠. 발열 때문에. 전기선 발열 때문에 두꺼워야 되고 신호선은 얇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드는 그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얇게도 뽑아서 그러면 구부러지잖아요. 그렇게 된 기존의 이제 전기선들은 힘들고 합성 섬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해가지고 선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판 만들고 거기다 실 배치하고 피복 합성 섬유로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합성섬유 전선이 되겠죠. 합성섬유 케이블이 되겠죠. 이런 하나의 케이블 안에 이런 것이 여러 개, 기존에 동축 케이블 하나가 들어갔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몇 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로서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되겠죠. 하나의 케이블 안에 여러 개의 신호선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얇게 뽑을수록, 그 다음 하나의 회선에서 두 개나 세 개로 중폭하는 이런 동축 케이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중폭하는 구조인데 거기다 뭐 동그라미를 반도체 회로처럼 좁거나 좀 더 두텁게 약간 그 부분을 두텁게 처리해 가지고 여러 개로 분기해 주는 이런 기술도 반도체 회로처럼 만들어 주는 거죠. 이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섬유도 현재보다 더 얇게 뽑으셔도 상관없어요. 합성섬유 코어선으로 저는 어떤 거냐면 기존에 이제 석영 갖고도 해도 되는데 석영광 갖고도 해도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 아크릴을 가지고 차라리 아크릴로 그냥 이렇게 인쇄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아크릴을 최대한 얇게 뽑아가지고 합성섬 나일론으로 이렇게 전선 피복을 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섬유 피복으로 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엔 유리석영 코팅제, 모든 전선 구조나 이렇게 신호선을 만들 때 동축 케이블 유리석영 코팅제, 그다음에 의류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망 코팅제 이런 것들을 코팅 방수제 써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천울선 같은 거는 발열 문제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추가로 쓰셔도 됩니다. 뭐 PC를 쓰셔도 되고 그것은 회사에서 욕실용 그레이징 302를 뭐 실리콘이죠. 301을 이게 원료로 쓰시거나 그 제품 자체로 쓰시거나 이거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섬유에도 이것이 써가지고 이렇게 내심 구조 안에 있는 심지를 갖다가 이런 코팅으로 그냥 아예 이렇게 빛이 그 안쪽으로 보이도록 유리석영 코팅제나 이런 걸로 방수제를 딱 해가지고 아마 빛이 안쪽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내심 구조를 만들 때 저는 아크릴로 얇게 실로 뽑아내든지 합성섬유 90%짜리가 있어요. 나일론. 그래서 그것들을 얇게 뽑아내시 이 두 방식과 인쇄 방식, 아크릴을 갖다가 이렇게 인쇄를 하는 그런 방식과 또 나일론, 합성섬유 나일론 인쇄하는 방식 또는 그것을 뿌리는 방식 이런 것들도 같이 사용해서 신호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중에서 신호선을 사용했을 때 전기선이나 신호선으로 사용했을 때 뭐 구리를 뿌린다, 구리를 인쇄한다 했을 때 대중소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그 구조는 이렇게 서로 대중소 이렇게 갈 수도 있으면 서로 그 안에서 평균하고 좀 올리기 때문에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신호도 흐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광섬유도 이런 식으로 만드시거나 동축 케이블이나 뭐 이런 구리 계통이나 광섬유나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광섬유를 이제 아크릴 계열로 만든다. 아크릴에다가 약간 그래서 합성섬유를 좀 나일론을 섞을 수도 있고 합성섬유로 가지고 이렇게 광섬유 선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석영보다는 훨씬 더 싸겠죠. 기존의 석영 구조를 할지라도 합성섬유로 이렇게 외신 구조를 만들어준다. 이럴 때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는 기존의 뭐 석영 부분이라 할지라도 합성섬유로 만들어주고 내부에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방수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발라준다는 거죠. 발라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내부 뭐 제품 자체에 그 합성섬유의 전기선이 됐든 신호선이 됐든 내부 그걸 만들 때부터 그걸 넣어주고 이렇게 내신 구조든 외신 구조든 필요하면 다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이제 제 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속 태양전지나 콘센트 배터리에 해당하는 금속 전지판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알루미늄이다 어떤 판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검은색으로 칠해야 되겠죠. 태양전지를 할 때는 빛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태양전지다 그러면 태양전지도 될 수 있고 콘덴서 배터리 될 수도 있어요.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판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뭐 네모 같은 동글 같은 직사 같은 형태는 뭐 그렇죠. 수없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건 구조 원리가 중요한 거죠. 두께가 틀린 것을 배치해놓으면 전기가 그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금속 이 판을 자체를 소재로 해서 이것을 입자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해놓으면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 안에서 서로 연결 구조를 만든 나노 크기로도 돼요. 그 안에서 전기가 이렇게 흐릅니다. 전기선을 따라서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절연체를 만들어 놓고 배터리 셀 하나로 만들어 놓고 여러 개를 이제 배치해서 전원 공급기로 사용하는 거죠. 콘덴서도 되고 배터리도 되고 전원 공급기에서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전기선이죠. 각 부분에 해당하는 전력이 서로 이렇게 필요가 틀리기 때문에 굵기를 틀리게 해서 보냅니다. 이것은 제가 그 로봇판에서도 각 무게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 측정해 가지고 다른 굵기의 전기선을 써서 효율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다음 모든 뭐 자동차, 열차, 비행기에서도 전원 공급기 부분에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컴퓨터가 됐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간다는 거죠. 뭐 전기 자동차다 그러면 거기가 드론이다 그러면 서로 그렇죠. 그 고속, 중속, 고속 이렇게 움직일 때 변속기 없애버리고 그냥 그냥 연료량을 갖다가 조절하듯이 이것을 전선의 굵기를 갖다 틀리게 해서 연료를 보내놓고 로맥스 4.0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두 개를 놓으면 전기가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똑같은 두께였을 때 세 개를 로맥스 4.0을 세 개를 똑같은 두께의 구리선을 넣는다. 네 개를 넣는다. 5개, 6개 이걸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두꺼운 하나의 구리선도 돼요. 두꺼운 하나의 구리선도 되지만 저는 이 구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께를 가지고 전기 흐름을 결정할 수 있다. 또는 똑같은 굵기의 전기선이라면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지고 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이다. 로봇팔과 모든 산업기계, 공작기계와 앞으로의 모든 로봇 분야, 전 분야의 산업 분야 안 들어갈 데가 없을 거예요. 선풍기를 강중력을 만들어준다든지, 에어컨, 그다음 믹서기, 아니면 진공청소기도 그렇게 모든 부분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양수기도 그렇고. 전기가 들어간 데는 다 들어갑니다. 이 전원 공급기 부분이. 그래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가지고 힘을 조절하시면 모든 드론 분야에 또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없었으니까. 네. 모든 비행차와 배 움직이는 전기로 움직이가 전기가 들어가는 데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한 군데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차, 고무보트뿐만 모든 분야에 안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